아이고 또 빠졌네.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줌씩 빠지니 이러다 머리 다 없어지겠어요. 이 말을 하며 제 진료실 문을 들어선 분은 올해 68세 되신 박순자 여사님이었습니다. 편안한 인상에 정갈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축 처진 표정에 깊은 고민이 엿보였죠. 자리에 앉자마자 여사님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더니 이젠 손녀 앞에서도 모자를 안 벗고 싶어요. 샴푸도 10만 원짜리, 두피 영양제도 수십만 원짜리 써봤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진짜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순자 여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혹시 TV 홈쇼핑에서 보신 그 고급 샴푸 사용하신 거예요? 그랬습니다. 식물성 추출물 93%, 천연 두피 개선 인증, 수천 명이 극찬한 기적의 샴푸라는 광고 문구에 혹해서 몇 달째 사용 중이셨다고 합니다. 한 병에 98,000원, 2달 동안 3통이나 쓰셨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샴푸를 바꾼 후에도 빠지는 머리카락은 줄지 않았고 두피는 점점 예민해져 가렵고 붉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분이 요즘 머리가 더 휑해진 것 같다고 한마디 하시자 그날 밤엔 잠이 안 오셨다고 하더군요. 사실 박순자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5070대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싼 샴푸가 머리를 살려줄 거라 믿고 있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돼서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은 매달 3,040만 원씩 탈모 케어에 쓰고도 정수리가 더 넓어졌다고 절망하시죠. 혹시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비싼 샴푸, 유명한 두피 에센스, 홈쇼핑 탈모 앰플. 효과는 없고 지갑만 가벼워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25년간 모발과 두피 건강만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발 전문의 김동해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모발의학회 정회원이자 국제두피건강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탈모 환자들의 두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는 한 가지. 비싼 샴푸는 머리카락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사용법과 맹신으로 두피 건강을 더 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습관 하나만 바꿔도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광고에 휘둘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평생 써도 될 정도로 간단하고 효과적인 두피관리 비법도 얻게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 지인 카톡방에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도 댓글에 지역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모발과 두피 건강만을 연구하며 진료해온 모발 전문의 김동해 박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양한 연령층을 진료했지만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 환자분들을 가장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싼 제품이니까 효과가 있겠지, TV에 나왔으니까 믿을만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매달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쓰시면서도 정작 두피와 모발의 기본 구조나 원리조차 제대로 모른 채 방치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여사님이었습니다. 여사님은 원래 머리숱이 풍성하고 굵은 모발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60대 중반을 지나며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을 잃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탈모 방지 볼륨 회복이라는 문구가 붙은 고가의 제품들을 마구 사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샴푸가 10만 원이 넘는 걸 보면 분명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자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결국 아예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순자 여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정영식 어르신은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며 인터넷에서 산 검은 콩 샴푸, 맥주 성분 샴푸, 커피 추출물 앰플을 1년 넘게 사용했는데 정수리는 더 휑해지고 두피는 붉게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피가 예민해져 가렵고 따갑다. 머리카락이 점점 더 가늘어진다. 머리 감을 때마다 뭉텅이로 빠진다. 수십만 원 써도 괜찮아진다는 느낌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화려한 광고와 포장에만 기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샴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기본 관리가 먼저입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유전, 호르몬, 혈액순환, 영양상태,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 수많은 요인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의학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비싼 샴푸를 써도 모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두피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면 그 어떤 제품도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년간 환자의 나이, 생활습관, 질병 이력, 가족력, 두피 상태까지 면밀하게 파악한 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처방해 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사님의 두피를 현미경으로 정밀 촬영해 본 결과 피지선이 막히고 두피 염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세정 습관, 과도한 샴푸 사용, 그리고 수면 부족까지 겹쳐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얇고 부실하게 탈락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여사님께 먼저 고가의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배수구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딸아이가 그러는데 머리숱이 조금 더 살아 보인대요. 이 말씀이 나올 때 저는 그 어떤 고가 약물 치료보다도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노년층 탈모 치료의 핵심은 비싼 약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파악과 생활 속 실천이라는 것을. 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내용은 단순한 탈모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25년간 축적한 의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검증된 모발 관리의 핵심 진실입니다. 이제 광고 속 말만 믿고 고가의 제품을 덥석 사는 일은 멈추셔야 합니다. 진짜 모발 건강, 진짜 해결 방법을 원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건 여사님이 처음 진료실을 방문하셨을 때 찍은 이미지입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일부 모공에는 기름이 뭉쳐 노폐물이 덮여 있었습니다. 모발이 자라는 뿌리 부위인 모항,
다시 말해 모근을 품고 있는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털이 하나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모항이 지쳐서 혹은 고장나서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좋은 샴푸로 감으면 되겠지. 마사지도 받고 스케일링도 하고 비싼 영양 앰플도 써봐야지. 샴푸할 때 손톱으로 박박 문질러야 개운하지. 이런 말들 혹시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다수가 같은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습관 첫 번째, 샴푸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샴푸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더 강한 제품, 더 비싼 제품, 자극이 강한 제품을 찾으시죠. 그런데 여기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샴푸는 머리카락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단순한 세정제, 즉 비누의 일종입니다. 중요한 건 샴푸의 가격이 아니라 내 두피에 맞는지 제대로 사용하는지예요. 박순자 여사님도 처음 오셨을 때는 한 번 감을 때 샴푸를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2번, 3번 감는 날도 있다고 하셨죠. 문제는 이 샴푸가 모발과 두피에 필요 이상의 세정력을 가하면서 오히려 보호막 역할을 하는 유분층까지 씻어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두피는 더 예민해지고 각질과 가려움증이 생겼고 모발은 건조해져 쉽게 끊어지고 탈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잘못된 습관 두 번째, 손톱으로 박박 문지르기. 감을 땐 시원하게 손톱으로 박박해야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는 깨끗하게 씻으려면 강하게 문질러야 한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하지만 손톱은 생각보다 날카롭고 자칫하면 두피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두피 염증, 흉터, 모낭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모발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 머리카락이 자라기도 전에 빠지는 휴지기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두피도 손톱 자극에 의해 붉게 충혈된 부위가 꽤 많았고 이로 인해 일부 모공은 이미 기능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잘못된 습관 세 번째, 젖은 머리로 자주 눕는다. 머리 감고 말리기 귀찮아서 그냥 자요. 드라이기 바람도 너무 뜨겁고. 이 말도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젖은 머리는 모발이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베개에 누우면 물리적 자극으로 모발이 끊기고 당겨지는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젖은 두피는 세균 번식이 쉬워 염증성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순자 여사님 역시 머리 감고 그냥 자는 날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지금의 탈모 상태를 만든 것이었죠. 잘못된 습관 네 번째, 머리를 꽉 묶거나 가르마를 오래 고정한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앞머리, 옆머리를 반복적으로 뒤로 묶는 습관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발을 당기면 당길수록 모낭에 반복적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이는 결국 앞머리 라인이 뒤로 밀리는 형태의 탈모, 즉 견인성 탈모로 이어집니다. 또한 수십 년간 똑같은 가르마를 유지한 경우 그 부분만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두피가 훤히 보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반복된 습관 하나하나가 탈모를 불러오고 그 탈모가 다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결국 자신감 저하, 사회적 위축, 우울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대부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 사례를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여사님처럼 기본적인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머리카락이 다시 살아나는 분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 해답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즉,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고 머리카락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이라 확인한 모발 관리 루틴이고 박순자 여사님을 포함한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따라하셔서 탈모를 멈추고 심지어 굵고 풍성한 모발로 회복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1단계 머리 감기 전 준비부터 다릅니다. 대부분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그냥 욕실 들어가서 샴푸 짜고 문지르시는 걸로 시작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감기려면 머리를 감기 전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1.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30초 이상 충분히 적십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중요해요. 이 과정은 우리가 옷을 빨기 전에 물에 불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피에 붙은 먼지와 피지가 조금이라도 불어야 세정이 제대로 됩니다. 2. 손바닥에서 샴푸를 먼저 거품 냅니다.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는 건 안 됩니다. 손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 그 거품을 머리 전체에 고르게 펴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2단계 머리 감을 때 가장 중요한 3분 대기. 샴푸 거품을 낸 상태로 3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10초 만에 헹궈 버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샴푸 안에 세정 성분이 두피의 노폐물과 피지를 분해할 시간도 없이 그냥 씻겨 나가요. 그 3분 동안 손끝의 살로만 부드럽게 두피 전체를 마사지해 주세요. 손톱은 금지고요. 앞머리뿐 아니라 정수리, 옆머리, 뒷머리까지 골고루. 마치 머리 전체에 피가 도는 느낌이 들도록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이 과정만 제대로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탈모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3단계 헹굴 때는 생각보다 오래.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따뜻한 물로 12분 충분히 헹궈 줍니다. 특히 뒷머리나 귀 뒤, 목덜미 부위는 잘 헹구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위에 샴푸가 남아 있으면 피부염, 가려움, 붉은기가 생길 수 있어요. 꼼꼼히 거울을 보면서 손끝으로 확인하며 헹궈 주세요. 4단계 말리기 마이너스 젖은 머리로 자면 탈모 가속됩니다. 머리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꾹꾹 눌러 닦고 드라이어는 중간 온도, 중간 거리에서 사용합니다. 너무 가까이 대거나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상하게 해요. 특히 노년층은 두피가 얇고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드라이 바람도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머리만 말리고 끝내시는 분들 계신데 뒷머리, 정수리까지 반드시 말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균 증식 두피 염증 탈모 악화로 이어집니다. 5단계 하루 5분 두피 순환 마사지. 매일 아침 또는 저녁 5분만 투자하세요. 손끝으로 또는 마사지 빗으로 정수리와 뒷머리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원형으로 문질러 주세요. 절대 세게 말고 간질간질할 정도의 강도로. TV 보실 때, 뉴스 들으실 때 틈틈이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기는 꼭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꾸준히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모발 성장 인자가 활성화됩니다. 6단계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모발 루틴의 일부입니다. 머리카락은 피와 영양으로 자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계란, 콩, 생선, 두부,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B,
D. 철분, 아연. 수면 최소 6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 시간. 스트레스 해소, 가벼운 운동, 산책, 음악 듣기.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탈모 유발 호르몬을 증가시켜 모발 주기를 망가뜨리니 작은 일이라도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야 해요. 박순자 여사님도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오히려 샴푸하는 시간이 명상 같고 재밌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여사님의 정수리에서는 굵고 짙은 새 머리카락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되자 눈에 띄게 풍성해졌고 머리숱뿐 아니라 자신감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탈모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실천하면 모발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 절대 어렵지 않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진 관리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어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선생님, 저 거울 보는 게 다시 좋아졌어요. 머리숱이 빠질 대로 빠졌던 박순자 여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여사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전과는 달리 모자를 쓰지 않으셨고 이마부터 정수리까지 머릿결이 자연스럽게 볼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머리숱이 다시 많아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가족들과도 눈 마주치기 어려웠던 제가 지금은 동네 마트도 당당하게 다니고 성가대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탈모는 단지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것. 노년의 탈모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냥 두고 봐야 할 일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기본적인 습관을 바로잡고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실천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발 건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60대 후반, 70대 초반 어르신들의 탈모가 다시 멈추고 되살아나는 순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건 머리카락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감 그리고 삶의 활력입니다. 한 어르신은 치료를 받은 후 오래 쉬었던 등산 동호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또 다른 분은 손주와 셀카를 다시 찍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탈모로 위축되어 있던 일상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비싼 샴푸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손톱 마사지, 젖은 머리로 자기, 과도한 샴푸 사용은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머리는 모항이 살아있어야 자랍니다. 관리만 잘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식단, 수면, 스트레스도 모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실천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거울 앞에서 머리숱이 줄어든 자신을 보며 한숨 쉬셨던 분, 비싼 샴푸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던 분,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힘든 마음 고생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정보, 올바른 방법,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로 이 여정을 함께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탈모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 친구, 자녀,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탈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따뜻하게 모발 건강을 지켜가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카락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